지금 여러분의 냉장고 속에는 당신의 기억력을 서서히 갉아먹고 있는 범인이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건강을 생각해서 이 음식을 샀을 것이고, 심지어 의사에게 추천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60세가 넘은 분들에게 이 무해해 보이는 음식은 뇌 건강에 치명적인 적이 될 수 있습니다. 더욱 무서운 점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너무 늦을 때까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건강을 위해 과일을 챙겨 먹고 산책을 하고 가족들과 활발히 교류하며 최선을 다해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기억력이 감퇴하는지 혼란스러워하는 수많은 분을 목격했습니다. 안타깝게도 무언가가 조용히 그 모든 노력을 망치고 있었습니다. 충격적인 진실은 뇌의 노화에 있어서 모든 과일이 똑같이 유익하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어떤 과일은 신경세포에 영양을 공급하고 기억력을 날카롭게 하지만 어떤 과일은 혈당을 급격히 높이고 뇌 조직에 염증을 일으켜 여러분이 그토록 피하고 싶어하는 인지 저하를 가속화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공유할 내용은 식품산업계가 여러분에게 주입한 믿음과는 정반대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십 년간 노년층의 건강을 지켜보며 특정 과일을 식단에서 제거하고 다른 과일로 대체했을 때 나타나는 극적인 변화를 저는 직접 확인했습니다. 차 열쇠를 어디에 두었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하던 분들이 몇 주 전의 대화를 생생하게 기억해내고 간단한 요리조차 버거워하던 분들이 복잡한 일상을 명확하게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마법이 아닙니다. 노화하는 뇌에 어떤 과일이 친구이고 어떤 과일이 적인지 정확히 이해한 결과입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은 뇌를 손상시키는 5가지 과일과 치매로부터 뇌를 보호하는 5가지 과일이 무엇인지 명확히 알게 될 것입니다. 특히 마지막에 공개할 과일은 기억력 손실이 되돌릴 수 없다고 믿었던 사람들의 뇌 건강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60세 이상이고 독립적인 생활과 소중한 기억, 그리고 명석한 두뇌를 소중히 여기신다면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정보는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결정지을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본격적으로 뇌에 해로운 과일을 알아보기 전에 60세 이후의 뇌 관리가 그토록 시급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60세 이후의 뇌는 매우 취약한 상태의 노화입니다.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으로 인해 신경세포로 가는 혈류량은 이미 15% 가까이 감소해 있으며 독성 단백질을 제거하는 뇌의 능력 또한 느려진 상태입니다. 무엇보다 염증으로부터 사고 중추를 보호하던 장벽이 헐거워져 투과성이 높아집니다. 이는 30대나 40대에는 무해했던 음식이 이제는 전혀 다른 파급력을 갖게 된다는 뜻입니다. 20년 전에는 혈당을 약간 올리는 정도에 그쳤던 과일이 지금은 혈당을 치솟게 하여 뇌의 기억 중추를 직접 손상시키는 염증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과장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무엇을 먹느냐와 뇌가 어떻게 기능하느냐의 연결고리는 나이가 들수록 더욱 강력해집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특정 고당분 과일을 정기적으로 섭취한 사람들은 새로운 기억 형성을 담당하는 뇌 부위인 해마가 눈에 띄게 위축되는 현상을 겪었습니다. 반면 당분이 적고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특정 과일을 섭취한 사람들은 인지 저하 속도가 현저히 느렸습니다. 이 차이는 실로 엄청납니다. 이것은 단순히 건망증의 문제가 아니라 독립적인 삶을 유지하느냐 아니면 기본적인 일상생활에서 타인의 도움을 받아야 하느냐를 가르는 문제입니다. 쇼핑카트에 어떤 과일을 담느냐가 10년 후 손주들의 이름을 기억할 수 있을지를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로 주의해야 할 위험한 과일은 진한 시럽에 담긴 과일 통조림입니다. 이는 마트에서 가장 기만적인 제품 중 하나입니다. 신선한 과일을 깎아 먹기 귀찮을 때 편리하고 무해해 보이는 이 작은 컵들은 사실 과일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담겨있는 액체가 문제입니다. 대부분의 과일 통조림은 고과당 옥수수 시럽이나 농축 과일 주스가 다량 함유된 진한 시럽에 절여져 있습니다. 작은 컵 하나만 먹어도 노년의 뇌가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양을 훨씬 초과하는 설탕을 섭취하게 됩니다. 섭취 후 몇 분 만에 혈당은 급격히 치솟습니다. 천연 섬유질이 당 흡수를 늦춰주는 신선한 복숭아를 먹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것은 흐물흐물해진 과일 조각을 핑계로
정제 설탕을 들이붓는 것과 같습니다. 그 다음 일어나는 일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치명적입니다. 췌장은 넘쳐나는 당을 처리하기 위해 인슐린을 폭발적으로 분비합니다. 이 인슐린 과잉은 신체뿐만 아니라 뇌에도 영향을 미쳐 시간이 지나면 뇌세포가 인슐린 신호에 저항성을 갖게 만듭니다. 즉, 에너지가 있어도 신경세포가 포도당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사고는 흐릿해지고 기억을 불러오는 속도는 느려집니다. 과거에는 자동적으로 수행하던 작업들이 이제는 의식적인 노력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다수의 연구가 고과당 옥수수 시럽의 정기적인 섭취와 노년층의 인지 저하, 가속화를 연결짓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염증은 오늘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몇 달, 몇 년에 걸쳐 뇌 손상을 누적시킵니다. 쿠키 대신 과일 통조림을 선택하며 건강한 식습관이라 믿었던 환자가 기억납니다. 시럽에 절인 과일을 하루에 2번씩 섭취하던 그녀의 혈당 패턴은 롤러코스터와 같았으나 신선한 베리류로 식단을 바꾼 지 6주 만에 정신적 명료함이 눈에 띄게 개선되었습니다. 편리함을 원한다면 물이나 100% 자체 주스에 담긴 제품을 선택하거나 냉장고에 씻은 신선한 과일을 준비해 두십시오. 두 번째 위험 과일은 과일 주스입니다. 설령 그것이 100% 천연 주스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오렌지 주스가 건강한 아침 식사의 상징이라고 배워온 우리에게 이는 놀라운 사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과일 주스를 마시는 것은 당 흡수 스파이크로부터 뇌를 보호해주는 섬유질을 제거한 채 과일의 당분만을 섭취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오렌지 4개를 2분 만에 앉은 자리에서 다 먹을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할 것입니다. 하지만 주스 한 잔을 마시는 것은 본질적으로 그와 같은 양의 과당과 포도당을 아무런 방어막 없이 혈류로 쏟아붓는 것과 같습니다. 이에 대한 연구 결과는 매우 심각합니다. 노년층을 장기간 추적한 연구에 따르면 과일 주스를 정기적으로 섭취한 사람들은 기억 중추인 해마의 위축 속도가 더 빨랐습니다. 심지어 매일 과일 주스를 마시는 60세 이상 성인의 경우 전체 뇌 부피가 더 작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비타민을 섭취한다고 생각했던 음료가 실제로는 뇌를 물리적으로 쪼그라들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 현상의 배후에는 당화 반응, 글라이케이션이라는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혈액 속의 과잉 당분이 뇌 조직의 단백질과 결합하여 해로운 화합물을 형성하고 이것이 신경세포와 혈관을 손상시켜인지 노화를 가속화합니다. 비타민 C나 항산화 성분 때문에 주스를 포기할 수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통과일로 섭취하면 위험한 혈당 스파이크 없이 그 모든 영양소를 얻을 수 있습니다. 통째로 먹는 오렌지는 섭취 시간이 더 걸리고 포만감을 주는 섬유질을 제공하며 시스템을 압도하지 않으면서 비타민을 전달합니다. 30년간 매일 주스를 마시던 환자가 통과일 2개로 식습관을 바꾼 뒤 불과 3개월 만에 정신이 맑아져 마치 새로운 약을 복용한 것 같다는 피드백을 준 사례는 결코 드문 일이 아닙니다. 세 번째 위험군은 대추야자, 건포도, 말린 망고와 같은 건과일입니다. 간식 코너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건과일은 자연이 준 사탕이나 건강한 간식으로 마케팅되지만 60세 이상에게는 결코 친화적이지 않습니다. 건조 과정에서 수분이 제거되면 당분 함량이 극도로 농축되기 때문입니다. 건포도 한 줌에는 초콜릿바보다 더 많은 당분이 들어있고 대추야자 6개는 도넛보다 혈당을 더 높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과장이 아닌 단순한 수학적 사실입니다. 수분이 사라진 자리에는 흡수를 늦춰줄 섬유질은 최소화된 채 고밀도의 천연 당분만이 남습니다. 우리 몸은 이 당분이 과일에서 왔는지 설탕에서 왔는지 구분하지 않습니다. 똑같이 인슐린 급증, 염증 반응, 그리고 뇌 에너지 시스템에 대한 스트레스로 반응합니다. 건과일의 더 큰 문제는 과식하기 너무 쉽다는 점입니다. 신선한 살구 3개면 배가 부르겠지만 말린 살구는 15개를 먹어도 포만감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게다가 시중에 많은 건과일은 색을 유지하기 위해 아황산염으로 처리되는데 이는 뇌 기능에 필수적인 아연이나 마그네슘 같은 미네랄의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선택이라 믿고 말린 망고를 수시로 섭취하던 환자는 하루에 40g이 넘는 설탕을 섭취하고 있었습니다. 건과일을 신선한 과일과 견과류로 대체하자 인지 기능이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네 번째 위험 과일은 지나치게 단 열대 과일의 과다 섭취입니다. 망고, 파인애플 같은 열대 과일은 비타민이 풍부하지만 핵심은 절제입니다. 베리류나 사과에 비해 당도가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잘 익은 큰 망고 하나에는 탄산음료 한 캔에 맞먹는 40g 이상의 당분이 들어있습니다. 60세 이상 성인이 아침 식사로 그래놀라를 얹은 망고 스무디를 먹는 것은 뇌의 염증과 에너지 추락을 예약하는 설탕 폭탄을 투하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많은 노년층이 자신도 모르게 인슐린 저항성을 가지고 있어 40대 때와 달리 혈당 처리가 원활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반복되는 혈당의 급상승과 추락은 새로운 기억 형성을 방해하고 뇌의 독소를 청소하는 데 필요한 수면의 질까지 떨어뜨립니다. 열대 과일을 절대 먹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주식이 아닌 가끔 즐기는 별미로 대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다섯 번째 위험식품은 과일 기반의 스낵칩과 가공 제품입니다. 이들의 마케팅은 실로 교묘합니다. 신선한 과일 사진을 보여주며 구운, 천연 같은 단어로 감자칩의 건강한 대안인 척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저품질 식물성 기름에 튀기고 설탕을 입힌 제품이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산화된 지방과 농축된 과일 당분의 결합이라는 노화된 뇌의 최악의 조합을 선사합니다. 튀김 과정에서 변질된 파뮤나 해바라기유는 뇌를 포함한 전신의 염증을 유발하는 화합물을 생성합니다. 여기에 높은 당분이 더해지면 인지 기능에 대한 이중 공격이 시작됩니다. 산화된 지방은 뇌로 침투하여 알츠하이머와 관련된 유해 단백질 축적을 돕고 당분은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과일칩이라도 튀긴 스낵을 자주 섭취하는 사람들은 인지 저하와 치매 발병률이 더 높았습니다. 바나나 칩 한 봉지의 편리함은 뇌 건강에 있어 너무나 비싼 대가를 치르게 합니다. 가공된 과일칩 대신 진짜 신선한 과일과 생견과류 한 줌을 드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콜레스테롤과 정신적 명료함을 지키는 길입니다. 이제 피해야 할 과일을 알았으니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뇌 기능을 보호하고 회복시키는 강력한 과일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뇌 보호 과일은 블루베리입니다. 굳이 브레인 푸드라고 불릴 자격이 있는 과일이 있다면 단연코 블루베리입니다. 이 작은 열매에는 짙은 푸른색을 내는 안토시아닌이라는 화합물이 엄청나게 농축되어 있습니다. 안토시아닌은 혈류와 뇌 조직 사이의 보호 장벽, 혈내 장벽을 통과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영양소 중 하나입니다. 일단 뇌 안으로 들어가면 염증을 줄이고 신경세포를 손상으로부터 보호하며 세포 간의 통신을 향상시킵니다. 수많은 연구가 블루베리를 꾸준히 섭취한 노인들의 기억력이 단 몇 주 만에 측정 가능할 정도로 개선되었음을 입증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장기적인 효과입니다. 블루베리를 주 몇 회 섭취한 사람들은 치매 발병 위험이 거의 45%나 감소했습니다. 안토시아닌은 기억 저장소인 뇌 영역을 보호하고 신경 조직으로의 혈류를 개선하며 심지어 노화된 뇌에서는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신경세포 간의 새로운 연결을 촉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신선한 것도 좋지만 제철에 수확해 급속 냉동한 블루베리는 안토시아닌 함량이 더 높을 수도 있습니다. 기억력을 지키고 싶다면 이 작고 푸른 보석을 매일 식단에 반드시 포함하십시오. 두 번째 보호 과일은 석류입니다. 뇌는 체중의 2%에 불과하지만 산소와 영양소의 20%를 소비하는 에너지 다소비 기관입니다. 나이가 들면 혈관의 유연성이 떨어져 뇌로 가는 자원 공급이 줄어드는데 이때 석류가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석류에 풍부한 푸니칼라진, 표니켈러진즈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은 혈관을 이완하고 확장시켜 뇌로 가는 혈류를 개선합니다. 혈류가 좋아지면 더 많은 산소와 영양소가 신경세포에 도달하여 기억력과 사고 속도가 향상됩니다. 실제 연구에서도 석류 섭취 후 기억력 중요 부위의 혈류량이 증가하고 기억력 수행 능력이 개선된 사례가 보고되었습니다.
주스보다는 씨앗, 알맹이, 을 통째로 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세 번째는 사과입니다. 하루 사과 한 알이면 의사가 필요 없다는 말은 뇌 건강에도 유효합니다. 특히 사과 껍질에 집중된 케르세틴, 쿼서틴, 이라는 플라보노이드는 신경세포를 염증과 산화적 손상으로부터 보호하는 강력한 방패 역할을 합니다. 껍질을 깎아내면 이 보호막을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케르세틴은 세포막을 안정화하고 혈당을 조절하여 인지 기능을 해치는 스파이크를 막습니다. 또한 사과의 펙틴 성분은 장내 유익균을 먹여 살리는데 장 건강과 뇌 기능에 밀접한 관계, 장내축을 고려할 때에는 매우 중요합니다. 유기농 사과를 껍질째 드시는 습관은 복잡한 준비 없이도 뇌를 보호하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네 번째 과일은 키위입니다. 작고 털이 많은 이 과일은 오렌지보다 더 많은 비타민C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비타민C는 뇌에 축적되는 활성산소를 중화시키는 뇌의 1차 방어선입니다. 또한 신경전달 물질 생성과 뇌세포막 보호에 필수적입니다. 키위에는 뇌보호 항산화제인 비타민 E와 엽산, 칼륨도 풍부하여 인지 기능을 시너지 효과로 지원합니다. 무엇보다 키위는 단맛에도 불구하고 혈당 지수가 낮아 혈당 스파이크 없이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최고의 뇌건강 간식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보호 과일은 아보카도입니다. 과일 같지 않아 보이지만 식물학적으로 과일인 아보카도는 60세 이후 뇌 건강에 가장 중요한 식품 중 하나입니다. 대부분의 과일과 달리 당분은 적고 건강한 단일 불포화 지방이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뇌의 60%는 지방으로 구성되어 있어 섭취하는 지방의 질이 뇌세포의 구조와 기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아보카도의 지방은 뇌세포 막을 건강하고 유연하게 유지하여 신경세포 간의 통신 속도를 높여줍니다. 이는 더 빠른 사고와 명확한 기억력으로 이어집니다. 또한 아보카도의 루테인 성분은 노년층의 인지 수행 능력 향상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식사에 아보카도 반쪽을 추가하면 다른 음식의 영양소 흡수율도 높이고 혈당 스파이크도 막아주는 훌륭한 뇌 연료가 됩니다. 여러분이 선택하는 과일은 사소한 결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매일 여러분의 인지 건강에 던지는 투표와 같습니다. 시럽에 절인 통조림 대신 신선한 베리를 선택할 때마다 여러분은 염증 대신 보호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주스 대신 통과일을 먹을 때마다 설탕 폭탄 대신 안정적인 뇌 연료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뇌 건강은 우연히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쌓아온 수백 번의 작은 선택들이 만들어내는 결과입니다. 80대, 90대에도 명석함을 유지하는 분들은 단순히 운이 좋은 것이 아니라 뇌를 보호하는 식습관을 유지해온 덕분일 가능성이 큽니다. 다행인 것은 시작하기에 너무 늦은 때란 없다는 것입니다. 70대, 80대라도 과일 선택을 바꾸면 뇌 기능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식습관을 점검해 보십시오. 통조림, 주스, 건과일, 지나치게 단 열대 과일, 가공된 과일칩 같은 위험한 5가지를 즐기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제 해결책을 아셨습니다. 그 자리를 블루베리, 석류, 껍질째 먹는 사과, 키위, 아보카도 같은 뇌를 지키는 5가지로 채우십시오. 60년 넘게 여러분을 지켜온 소중한 뇌에게 이제는 여러분이 최고의 영양으로 보답할 차례입니다. 현명한 선택으로 건강한 뇌와 독립적인 삶을 지키시길 바랍니다.